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 김표입니다. 장관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업무보고 올해 국토부 업무보고 할 때 일기 신도시 재개발 전용 미래도시 펀드 만들겠다고 보고를 하셨나요? 예, 저희 기본 방침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을 해서 펀드에는 공주택 기금이나 혹은 또 다른 금융기관들이 출자를 할 예정이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를 좀 저리로 조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아까도 다른 동료 의원들 그 질문하실 때 답변을 보니까 금융 쪽 지원을 염두에 두신 그런. 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다른 어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해서 다른 지원 방침은 생각하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서리금 부분이 있어서 뭐 국회에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이 부담금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화되면 다음번 회기나 이럴 때 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주시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것으로 충분히 일기 신도시가 재건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장관님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장치들을 만들어가고 그럼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법률이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이제 노후화를 앞두고 있는 시작되고 있는 여기 신도시들이 주거 환경을 정비를 하고 새로운 이 발전의 기회를 방안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방안을 주로 강구하고 있는 법률인지 알고 계신가요? 예, 통합 재개발을 좀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인센티브를 줘서 안전 진단을 면제한다든지 안전 진단이 문제되는 좀보다 높인다든지 이런 문제, 이런 법안이죠. 네,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 아까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과 수도권의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이 일기 신도시 내에서도 많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거의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분담금을 좀 내고라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지역은 수도권 내라도 지금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고 이런 상황 때문에 실제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거의 분담금이 반에 육박할 정도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용적률을 당연히 높여서 다른 게 민간 분양이 돼서 그 이익으로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이 재건축의 기본 골격인데 문제는 그 지역에 분양이 제대로 될 것인지도 미지수인데다가 분양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분담금을 얼마 정도 줄여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용적률이라는 것도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서 용적률을 무한히 높인다고 해서 삶이 쾌적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300%를 규정하던 것을 지금 4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서 450%로 만들어서 용적률을 높였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도시의 미관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늘어난 인구에 걸맞는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도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연 따라올 수 있느냐. 그러면 과연 새로 주거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재건축 사업이 과연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과연 개선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여전히 남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의원님 지역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러 지역에서 사실 그 걱정을 합니다. 지금 선도지구 선정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과연 이게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고 나서도 정확한 분담금이 결정이 됐을 때 과연 이게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이미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아까 모두의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동의를 받는 상황에서 그렇게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동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9월달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100% 최종은 아니지만 그런 데 대한 그러니까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서 여러 주민들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모이고 회의도 하고 하는데 과연 실제 사업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런 열의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것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초과이익 환수 얘기를 또 하고 찬반 논란이 있는데
과연 여기에는 그럼 초과수익 환수 얘기가 아니고 그럼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보조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를 또 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비용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통령령에 보면 대통령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하나의 어떤 보조하는 혹은 융자하는 그런 어떤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융자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국가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보조를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신가요? 큰 방향에서는 제가 이 재건축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고 모든 재건축이나 재정비 사업들이 과거 규제의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스탠스를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료 바가 있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굉장히 반가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앞으로도 장관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는 꼭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이라는 것이 옛날에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되던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전반적으로 그걸 해주지 않으면 사회 전반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문제, 도시에 있어서 더 어떤 오히려 공해가 되는 주거 환경이 되는 문제,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나 사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줘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인구 감소의 시대, 그 다음에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의 문제, 그 다음에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간의 차이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조금 약소한 지역이랄까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저 SOC 예산 이야기할 때도 같은 눈에 이야기를 했지만 과거에 이제 우리가 집값이 막 오르고 또 각종 도로를 닦아야 돼서 개발 예산이 모자라고 할 때 나름대로 정해서 이거는 해주고 이거는 안 해주고 하던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근본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못 돌아보고 쳐다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지원해줄 건 지원을 해주고 또 안고 가야 될 건 안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지원해주지 않으면 우리 백투더 퓨처 에서 보는 것처럼 다 부서진 도시에 사는 그런 정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암울한 세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익숙해 있던 생각들을 바꿔서 새로운 이 지원 대상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잘 지원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